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여기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보석 조건이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 조건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거지 제한, 그러니까 집에만 머물러야 된다는 것과 통신 제한과 접견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가 이제 초점이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나는지 여부는 이제 관할 이제 경찰서, 파출소에서 나와서 2시간마다 순찰을 도는 방식으로 네.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건 아니고 네. 2시간마다 순찰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호 인력은 뭐 기존에 배치됐던 인력이 상주를 하겠지만 이제 담당 이제 파출소에서 나와서 2시간마다 이제 순찰을 돌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동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 이제 누가 혹시 들어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접견 제한이 이제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할 거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애매한 부분은 통신 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같이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신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강훈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에게 전화를 왔는데도 통신 제한 조건 때문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제 법원에서 준수하는지를 볼 것인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네. 지침을 마련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님 전화도 안 받았다. 이상득 전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로 잘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사 도우미 또 네. 이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할 때도 매주 예배를 드릴 정도였던 목사님이든 아니면 경호원들 명단까지 다 해서 그걸 또 이제 그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네. 그렇게 변호인 접견할 수 있도록 그 명단에 하는 걸 보면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는 준법을 할 거고 네. 또 뭐 법관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피력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통신 도감청도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전화기 다른 걸로 받아서 주면 이것까지 감시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집안에 CCTV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양심에 이제 맡기는 거지만 뭐 사실 외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의지는 피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또 이제 봐야죠.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 만약에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이제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을 어떤 허가를 할 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허가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석방을 하고 그냥 거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지 네. 그 정도 선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뭐 질병이 있다던가 이제 그런 사유로 보석을 한 게 아니고 단지 구속 기한이 만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차피 석방할 건데 조금 한 달 정도 네, 일찍 그렇죠. 석방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붙였는데 과연 저 조건을 준수한 것을 자율적으로만 맡겨놓을 수 있느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달라 그리고 보고를 해주고 또 매주 한 번씩은 뭐 정례 주간회의를 해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정례회의에서. 네, 그런데 예. 아마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저 보석허가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보고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이건 보석 취소가 돼야 한다 결정해버리게 되면 본인은 이제 명예적인 측면이 좀 있을 거고 예. 또 구속이 되면 어차피 이제 구속 만기까지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도에 만약 보석을 취소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재판부에서 재판을 빨리 막 진행을 해서 구속 만기 되기 전에 또 선고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얼음 걷는 판으로 네. 자율적으로 좀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 국민적인 비판이 엄청날 테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현정 의원. 네. 지금 집 앞에 취재진들이 뭐 가끔 가지만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들어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글쎄 누군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좀 뭐 할 것도 같은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관심이 박 전 네.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썰렁하다라고 할 정도로 없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지층도 그렇게 없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왜 이렇게 그 보석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나면 나오면 사실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구속 이제 이제 구속 기간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보석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보석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가택연금 수준의 보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만날 수 없게끔 지금 가족 이외에는 변호사 이외에는 하게 돼 있고 형도 지금 전화 통화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측근들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거의 나올 때 한번 그냥 인사한 것 이외에는 얼굴만 지금 본 거죠? 전혀 네. 못 만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40일 정도만 뭐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본인 입장에 좀 빨리 나오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것이 있어 나왔을 텐데 어쨌거나 아마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점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자칫 이제 보석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네. 사실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보석해줬냐는 명분으로. 네.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이거는 뭐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엄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단 좀 준법을 하는 그런 아마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접견 제한을 풀어달라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양지민 변호사 거기에 좀 특이한 게 목사님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도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면 뭐 네. 사실 종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택에만 있어야 되고 직계 가족이나 일정 정도의 그 사람들 외에는 아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장한 목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목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 찾아가서 매주 같이 이제 예배를 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명 MB 멘토다라고도 이제 칭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은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네. 구치소에서도 종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보석 조건에 이제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치소에서도 예배 시설이 마련돼 있는 만큼 집에서도 이제 목사와 만나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것 정도는 허용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로 이제 입장을 밝혔고 사실은 이 부분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려면 정식으로 법원에 이제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아마 사실은 이제 종교 활동의 자유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이제 엄격한 조건의 보석이라는 그 네. 두 가지의 사실은 조건을 두고 어떤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이걸 허용한다면 사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네.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김장한 목사라는 분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기도 하고 네. 기독교인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뭐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수원 침례교회를 이제 하고 계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죠. 이분이 사실은 예전에 하우스보이 출신이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교계에 영향이 있고 특히 그렇지만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이제 유신을 찬양했다든지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도 가까웠다든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멘토였고 또 이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예수와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발언도 있었나요? 고난받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네. 하면서 많이 위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또 뭐 공개적으로도 사실은 20년 이거 선거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어요. 네. 그만큼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이 목사님 만나면 좀 힐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 준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기존에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구치소에서 면회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실한 신자거든요. 아시겠지만 교회 또 장로고 또 되시고 예전에는 뭐 서울시장 하실 때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만큼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아도 꼭 이제 김 목사는 만나서 뭔가 어떤 정신적인 치유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김장한 목사도 글쎄요 예배 중에 이 전 대통령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뭐 엄청난 큰 죄를 졌다고 20년형을 구형하느냐 네. 해서 이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종교 양심의 자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허용해도 좋을 법한데 네. 저분이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2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의 인연도 깊어요. 신군부하고의 인연도 깊어서
그 출판 기념회 때 두 전직 대통령이 2000년에도 간 적도 있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감 중에도 13번씩 면회를 가서 같이 물론 이제 종교가 약간 다르기도 했지만 네. 면회를 갈 정도고 그러한 약간의 그 행보가 이것을 허락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쩌면 불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예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파급력, 영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죠. 이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좀 여론을 감안하느냐 재판부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 전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분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 지도부가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지도부 아니지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죠.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김진태 의원이 뭐 사면, 뭐 아니 이제 김진태 의원은 보석 무죄를 석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 무죄 석방을 건덕지가 없죠. 대법원에 계속 중인데 물론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거의 뭐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 들어도 이제 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사면은 이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대법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항소심에 있고 네. 또 하나는 1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것이 징역 2년이 확정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해서 대표로 선출된 이제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집행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면에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좀 지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건강이 나쁘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고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는 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촛불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고 적폐의 가장 주안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국정농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아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확정이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하고 사실은 그 갭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사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국민들 그런 거에 반하기 때문에 뭐 사면의 가능성이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군부를 지금부터 지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여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는 측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내 어떤 지지층들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굉장히 정치적인 아주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권이 이것을 어떤 정책 카드로 이용할 것이냐. 만약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여권한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계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세력이 결집을 해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태극기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반대로 이제 사실 여권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계산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여권에서 이 사면을 정치적 카드로 좀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여권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년 대선이나 내년 총선이나 후년은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가 이용이 될 경우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하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본인들 지지층들을 겨냥해서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새로 들어섰으니까 뭐 지층 결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일단 법률적으로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이거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요? 본인 스스로 좀 이명박 대통령은 좀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사실은 이 불구속 재판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1심에서 2심부터는 재판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그걸 연장을 되면서 그때부터 재판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불구속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여론도 솔직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